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 인기도 5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북회담을 잘 끝냈다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고생하셨다 이렇게 격려를 보내는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김태호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끝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재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단기적인 목표 달성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목표를 하면 일단 뭐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거 이게 단기적 목표였는데 성공적으로 위기를 탈피했다 그렇게 일단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제가 듣기에는 목표가 지금 평가의 기준이 너무 낮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이따가 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달성하고 남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까지는 성공했고 그 차원에서 보면 남북 모두가 윈윈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특히 우리 쪽에서 보면 북한이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또 이 조준 타격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사흘 동안 마라톤 회담 끝에 우리 이제 방송 중단하고 북한은 사과하는 걸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지 않습니까? 방송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미군 폭격기였습니까? 둘 다죠. 둘 다인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북을 대화로 끌어낸 것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성공 요인을 얘기를 하자면 이제 거기에 이제 폭격기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은 대통령이 잘했습니다. 솔직하게 안보 소신을 앞세우고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았고요. 우리 군도 사실 북한이 예상하지 않았던 카드를 끄잡아낸 거거든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라고 하는 카드를 끄집어냈고 일사불란하게 밀고 갔고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죠. 여야가.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단결했습니다. 이게 참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또 북한을 견제를 했습니다. 우리 전성절 행사해야 되는데 왜 재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고 지금 화를 낸 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겁니까? 화냈죠. 황구15에 나오는 논조를 보면 분명히 화를 낸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한국 방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비행기를 띄운 거죠. 전략 폭격기도 보내겠다. 실제로 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예천에서 떴다는 거는 뭡니까? 그건 이제 여기 와 있는 미군 비행기들이 뜬 거고 사실 북한이 더 겁낸 거는 B-52가 온 건 아니고 B-52 또 B-2 스텔스 폭격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북한은 정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번 합의다. 일단 촉발된 상태, 말하자면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긴장 상태를 어떻든 해소했다는 것은 단기적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장기적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기적 목표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도발을 안 해야 되고요. 건절해야 되고 북한이 도발을 건절해야지만 제대로 된 한반도 상생 구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무력 충돌을 자초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기하고 성실한 자세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동참하겠는가 그렇게까지 끌어오면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이번 합의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북한이 평화의 체제로 나올 가능성을 이번에 보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워낙 북한이 이 합의를 헌신작처럼 벌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1991년도에 기본 합의서도 사실 북한이 다 폐기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 그거 폐기 처분하고 지금 핵 보유국이라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언급하고 싶지 않고요. 김정은이로서의 이해득실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김정은이는 얻고 일어나? 그럼 북한 전체로 볼 때는 무엇을 얻고 일어나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북한은 망신
찬창이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2013년 개성공단 사태 때 예.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이 1대1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도 사실 기싸움에서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예. 이번에도 예. 북한이 완패한 거죠. 예. 우리 대통령이 이제 완성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은 망신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협박을 했는데 한국 사회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예. 오히려 중국이 화를 내서 북중 관계만 더 나빠졌고, 예. 또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사실 오히려 자초했습니다, 북한이. 예. 한미 동맹이 사실 신속하게 움직였고,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이번에. 예. 이런 것들로 봐서는 북한이 완패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예. 그러나 김정일 개인은 얻은 게 꽤 많습니다. 김정은이, 예. 김정은 개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120만 북한 군대를 움직이는 총사령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북한 내부적으로 과시를 했죠. 예. 그리고 북한 내부가 사실 정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정통성도 없고 예. 뭐 경륜도 부족하고 뭐 이제 불안하고, 그게 바로 숙청과 공포 정치로 나타난 게 바로 그런 불안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태를 통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당분간이지만 일소했다고 봐야죠. 예. 북한이 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충성서약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개인은 통치 기반 구축 강화라고 하는 소위 내부적인 정치적 이득을 상당히 누렸다. 남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상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종전부터도 북한이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는 건 그전부터 우리가 예. 그렇게 해왔던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대외적으로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국내 정치 차원에서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태가 평양발 남풍이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 남풍이라 하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북풍이 반대되는 예. 그러니까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외부의 긴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적으로 일으켰다. 저는 예. 그렇게 보는데, 예.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한국군의 대응이 오히려 거꾸로 나타난 거. 한국군의 대응이 생각보다 강력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도 굉장히 확고했고, 거기다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남한 젊은이들이 뭉치는 모습을 보였죠. 예. 그러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이게 잘못했다 해서 중간에 물러서고, 그게 바로 고위급 남북 대화를 제안한 배경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북한이 어느 정도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나올 거로 보십니까? 저는 그러기를 희망하지만 사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문제, 그다음에 기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요. 예. 모르긴 해도 북한의 원로 군인들 사이에는 표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불만이 많을 겁니다. 군의 보직을 빈번하게 바꾸고, 또 뻑하면 고위직들을 처형하는 총살 시키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도 이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속 외부 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 일로 도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항구적인 대화 체제로 나올 것이다. 저는 기대는 그렇게 하길 희망은 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 보면은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지휘 라인이 교체되었다. 그것은 지뢰 도발에 대한 문책을 포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당의 중앙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군사정책을 관장하는 최고기관입니다. 예. 거기서 군사정책을 만들어서 지시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번 사태가 진전된 과정을 보면요, 사실 북한이 실패했거든요. 예.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50척 잠수함을 기지에서 이탈시켜서 한국을 겁을 주고 했다가 오히려 강력한 대응만 당한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잘못 판단한 거 아니냐, 이 오판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문책성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저도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현재의 존재, 말하자면 지뢰 도발이라고 하는 게 한중 관계에 대한 어떤 테스트 이런 성격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시기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아니면 단순히 우발이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발 사태는 아닙니다. 아니고.
뭐 제가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우발이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북한 지뢰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이 드나드는 문 앞에 묻힐 수가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는 남풍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예. 말씀드렸는데 우발 사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좋지 않고 사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좀 삐쳐 있다고 봐야죠.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을 3차례 이상 만났지만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예. 이번 9월 3일 중국이 중시하고 있는 전성절 행사에 예. 김정은은 초대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채용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 굉장히 북한의 모습이 일그러져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던져진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오늘 그 김 박사님 그 무슨 국제회의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만일에 북한이 핵을 들고 위협할 경우에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정도의 긴장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목함지뢰 정도였으니까 우리 사회도 견뎌냈던 건데 네. 만일에 좀 더 원초적인 질문이 나오면 우리의 대응책은 과연 뭔가? 이미 뭐 북한의 핵 위협은 국민들한테 많이 먹혔습니다. 예. 뭐 저는 이것을 핵 그림자 효과라고 일종 겁먹은 효과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핵 공포라고 하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한국 정부와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놓고 예.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진 우리에게 전면전을 무릅쓴 대응 이거 못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천안함을 도발했고 연평도 예, 포격을 예, 당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국지 도발과 북한의 핵 보유는 이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적으로 예. 봉쇄하고 억제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했고요. 예.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셨어요? 우리 정부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위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선제 공격 계획, 예. 그리고 또 핵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이걸 막아내는 방어, 예. 소위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예. 이 두 가지에 지금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노력이 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킬체인을 다시 좀 정리해 주시죠.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뭐 말 그대로 프리엠션이죠. 선제.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나타날 때 사전에 그걸 파악해서 핵미사일이 발사대를 떠나기 전에 먼저 파괴하는 이게 이제 킬체인.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아직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국방부가 킬체인 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감시 정찰 장비들을 공중에 띄워놓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미군이라면 어떻습니까? 미군은 가능하죠. 네, 미군은 가능하지만 설령 기술적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정치적 타당성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의 영토 안에 우리 무기를 쏟아붓는 행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맞았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 국제사회에 가정이죠. 말 그대로 증명해야 돼요. 예. 증명해야 되는. 그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쟁 도발국으로 몰릴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확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좋지만 실제로 저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관문을 거쳐야 되는 그런 말하자면 북한의 도발 징후에 바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체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킬체인이라고. 그러면 킬체인이 사실상 어렵고 또 말하자면 방어, 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네. 사실상 힘듭니까? 그거 필요한 일이죠. 방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막아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무한정 뭐 국방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필요한 건데요. 예. 문제는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술이 발달돼서 북한의 미사일 50개를 쏘는데 우리가 40개를 막아냈다.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예. 핵미사일 50개를 쐈는데 40개를 막아냈다.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떤 대안을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것은 그거대로 필요하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드 같은 걸 도입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러나 보다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응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고 피해를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대한민국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응징을 가하겠다. 음. 이 응징 태세를 확고하게 하면요, 예. 이 억제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일단 뭐 핵미사일이 날아와서 다 터지고 피해가 다 발생했는데 뒤늦게 응징하면 뭐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예. 이 전략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응징을 확실히 한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공격하는 행위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네가 나를 네. 때리면 내 코뼈는 부러질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너는 목숨을 그렇습니다. 맡겨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결의와 태세,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우리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지만 우리 정부 국방부에서 그 군사력을 방어와 선제에 쓰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군사력을 좀 재편을 하자. 응징용으로 재편을 하자. 그렇군요. 예, 그런 말씀이고 또 추가적으로 응징을 하기 위한 군사 무기 체계는요, 방어나 선제보다는 훨씬 값싸고 덜 정교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무인기 이거 뭐 몇백만 원에 지나지 않는 조사방도였습니다. 예. 한국에 넘어와서 안보를 이게 혼란시킨 이거를 방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뭐 레이더가 필요하고 뭐 요격할 수 있는 경공 공격기가 필요하고 헬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 돈이 뭐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요. 예. 그러나 이것을 응징으로 한다면 우리도 예. 몇백만 원짜리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날려보내면 북한이 더 그렇군요. 오히려 이거 잘못하면 우리도 당하겠구나. 예? 이게 이제 소위 응징 개념이기 때문에 응징이 국방 예산 차원에서도 훨씬 타당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저는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또 가르침을 이렇게 또 주셔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저는 약간 불만인 것이 사과가 명백하지 않았고요. 네. 또 우선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뻥뻥 쏠 게 아니고 원점 타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보면 뭐 대화는 기왕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네. 애꿎은 병사만 2명이 중상을 당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달라진 게 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단기적 목표는 달성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회담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거거든요. 예. 만약 북한이 이번에 또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덮고 넘어갔다가 또 도발을 제기하고 핵 협박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아마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봐라. 북한이 하자는다고 해줬더니만 예. 뭐 애매모호한 사과 받고 우리 예. 병사는 희생됐고 예. 우리가 얻은 게 뭐 있느냐. 특히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중요하게 다시 부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얻을 걸 얻고 대북 방송을 포기했는가. 글쎄 말입니다. 예. 우리 대북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우세한 대북 심리전 수단입니다. 이걸 포기하면서 우리가 북한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예. 대한민국한테 가하고 있는 해킹,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이런 각종 대남 소위 그 교란 작전 전략들. 정규제 뉴스를 북한에서 봅니다. 네. 전 북한에서 누가 그걸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이 포기한 게 뭐가 있느냐. 사실은 기분 같아서는 이거 우리 방송 안 할 테니까 너희들 이제 해킹이라도 하지 말고 사이버 공격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했더라면 좀 덜 억울한데 그것도 예. 아니에요. 예. 결국은 사과 하나 받고 포기한 건데 뒤가 좋으면 그 봐라. 우리가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한 것이 결국은 남북한 관계를 상생구도로 끌고 가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를 받겠지만 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또 배신을 하고 예. 남북관계를 험악하게 가져간다면 아마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마 정규제 TV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동안 북한 핵이 뭐 설사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무의식적인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군요. 지금 뭐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하는 응징을 한다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원칙적으로 그게 맞지만 우리는 예. 핵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발달된 기술로 재래 무기로도 상당한 수준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북한의 모든 목표물을 소위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렇군요. 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또 와주셔서 너무 네. 고맙습니다. 종종 좀 나와주셔서 네. 좋겠습니다. 사실 이 굉장히 잘 대답해 주실 분도 드문 분야고 네. 또 우리 또 김 박사님처럼 전문가도 참 드문 분야여서 종종 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김태호 박사 모시고 최근 그 남북 고위급 회담 또 북한 핵 문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